공항에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국제선 항공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년간 25개국을 오가며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었던 냉혈한 승무원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변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동료들이 얼음 여왕이라 부르던 엘레나 페트로바 씨. 그녀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문화도 어떤 사람의 친절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의 화려함도 파리의 로맨틱함도 도쿄의 첨단 기술도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국 직원의 한마디가 그녀의 세계관을 흔들었고 호텔 가는 길에서 만난 버스 기사의 작은 배려가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명동거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타난 대학생의 도움, 비가 내렸을 때 카페 사장이 건넨 우산, 지하철에서 목격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배려까지. 이 모든 것들이 8년간 세계를 떠돌며 얼어붙은 그녀의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얼음 여왕이라 불리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특별한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마음을 가진 승무원조차 변화시킨 한국인들의 놀라운 정서,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페트로바입니다. 러시아 국제선 항공사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승무원이죠. 동료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 별명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5개국을 다녀봤지만 단 한 번도 현지 음식에 감동받은 적이 없고 관광지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습니다. 제 여권에는 세계 각국의 도장이 빼곡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어떤 나라도 자리 잡은 적이 없었어요. 파리의 에펠탑을 봐도 그저 높은 철탑일 뿐이었고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도 큰 동상에 불과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자를 먹어도 그냥 밀가루 반죽에 토마토 소스를 바른 음식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보며 감정칩이 고장난 안드로이드 같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농담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냉정함이 제 업무에는 도움이 됐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승객들을 응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저는 항상 침착했고 까다로운 승객들을 상대할 때도 감정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객실 준비를 하면서 기내 TV에서 한국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주인공이 거대한 괴물과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제 옆에 있던 부기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 정말 대단하다고 아카데미상도 받았지 않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곳은 공항과 호텔뿐이잖다고 덧붙였어요.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갈 때 제 옆자리 승객은 한국 가이드북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참 순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라마다 다 비슷비슷한데 무엇이 그리 특별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모든 나라가 똑같았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호텔에서 공항으로, 그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수석 승무원 올가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엘레나, 너 정말 어떤 나라에도 설레본 적이 없냐고 말이에요. 저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공항은 다 똑같다고 활주로와 면세점, 출입국 심사대, 8년간 본 게 그것뿐이라고 했죠. 올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넌 정말 로봇 같다고 언젠가는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를 만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러시아 고전 소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16시간 비행 중이었거든요. 현실의 사람들보다는 책 속 인물들이 더 정직하고 이해하기 쉬웠으니까요.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다고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라고 안내하더군요.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습니다.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시작되는 거죠. 호텔 체크인, 샤워, 잠, 체크아웃, 다시 비행기. 제 인생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돌고 도는 수화물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번 경유지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착륙하며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그냥 또 하나의 도시였어요.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저희 승무원들도 짐을 챙겼죠. 동료 나탈리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한국은 밤에도 완전 안전하대요. 나가서 구경 좀 하고 올게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쳤다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인데 뭘 구경하냐고 말했죠. 나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레나, 평생에 한 번은 새로운 걸 경험해봐야지. 항상 호텔에만 박혀 있으면 재미없잖아라고 조르더군요. 저는 여행은 업무일 뿐이라고, 재미를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간지러웠습니다. 한국이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물론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다간 8년간 쌓아온 얼음 여왕의 자존심이 무너질 테니까요. 대신 나탈리아에게 말했어요. 1시간만, 딱 1시간만 나갔다 오자고. 그것도 호기심이 아니라 동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경유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한국은 제 여권에 찍힐 31번째 도장이 될 예정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 첫 번째로 자리 잡을 나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바닥은 반들반들 빛나고 천장은 하늘처럼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가 작은 나라의 공항이라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모스크바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제 옆에 있던 나탈리아는 벌써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엘레나, 저기 봐요. 안내 로봇이에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지 은색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무관심한 척했지만 솔직히 내심 놀랐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자동 수화물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알아서 방향을 바꾸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직접 옮기는데 말이에요. 이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심사대 앞에 서자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딱딱하게 내일 아침 출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갑자기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페트로바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더구나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직원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국제선 승무원 정보를 미리 받아본다고, 긴 비행 고생 많으셨다고,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러시아는 저희의 소중한 파트너 국가라고, 러시아 승무원분들께는 항상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25개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선 그저 넥스트라는 말과 함께 도장만 쾅 찍어주곤 했죠.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는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더 까다롭게 심사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환영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깨끗한 건 기본이고 세면대 위에 무료 핸드크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러시아에서는 청소부를 그냥 투명인간처럼 대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인사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청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네,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며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청소하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러시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호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러시아였다면 아마 모두 앞다퉈 버스에 올라타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나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탈리아가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얼음 여왕이 드디어 녹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하더군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 할머니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근처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런 모습도 러시아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운전기사가 짐을 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영어로요. 감사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반사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웃으며 그게 제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멀리서 오신 손님들께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것이 저희의 자부심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뭔가 숨겨진 의도라도 있는 건가요? 팁을 기대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순수한 친절만이 느껴졌어요. 계산적이지 않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입니다. 호텔로 향하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간판들, 깔끔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역시 그냥 경유지일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얼음 여왕의 심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니 평소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어요. 나탈리아는 벌써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고 졸랐습니다. 나 진짜 나가볼래요. 명동이라는 곳이 쇼핑 천국이래요. 우리 비행시간 맞춰서 돌아올게요라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저도 모르게 같이 갈까라고 말했어요. 나탈리아는 깜짝 놀라 진짜 얼음 여왕이 녹았나봐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실 건가요? 명동이라고 나탈리아가 대답했죠. 그러자 직원이 지도를 꺼내 지하철 노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러시아어로요. 이 역에서 내리시고 여기서 환승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 카드로 결제하시면 관광객 할인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맛있는 음식점까지 표시해서 알려주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니 오히려 경계심이 들었어요. 뭔가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팁을 바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고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죠. 러시아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대화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한 임산부가 탔는데 놀랍게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젊은 남성이 정중하게 자리를 양보했고 임산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이런 광경도 러시아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배려가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 같았어요. 명동에 도착하자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나탈리아는 연신와하며 이 가게 저 가게 들어갔죠. 저는 그저 구경만 하려 했지만 가게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게 낯설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그저 불친절하게 등을 돌리거나 최소한의 서비스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자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더군요. 러시아라고 제가 대답했죠.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까지 추천해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놀라웠어요. 단순히 매뉴얼로 외운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것 같았거든요. 러시아 여성들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하는 색감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 제품은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다고, 이 색상은 러시아 분들께 잘 어울린다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친절하게 샘플까지 챙겨주더군요. 거리를 걷다가 문득 배가 고파졌습니다. 음식점을 찾던 중 길 한쪽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치우고 계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그 아주머니 앞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는데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 다녀오냐고 말했고 학생은 네, 학원 가는 길이에요라고 대답했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이 광경이 저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러시아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청소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인데 여기선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대화까지 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탈리아에게 방금 본 거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뭐가요라고 쇼핑백을 들고 있던 나탈리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학생이 청소 아주머니한테 인사하는 거 러시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잖다고 했죠.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선 청소부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죠. 그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보이는 문화. 그것이 바로 한국의 특별함이었던 거죠. 잠시 후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길에서 지팡이를 떨어뜨리셨는데 지나가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달려가 주워드렸어요. 그중 한 분은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부축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걸 보니 이곳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 앉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존중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 30개국을 다니면서 건물, 음식, 풍경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겁니다. 얼음 여왕의 심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어요. 음식점에서 메뉴를 보는데 저는 여전히 아까 본 장면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나탈리아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죠. 삼겹살이 유명하대요. 한번 먹어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직원이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러시아에선 외국인에게 러시아어 못 알아들으면 나가라는 식의 태도가 흔한데 말이죠.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고기가 나오자 직원이 옆에서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손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을 텐데요. 이게 뭐죠? 나탈리아가 상추를 가리켰습니다. 쌈이라고 해요. 이렇게 고기랑 같이 싸서 먹는 거예요. 직원이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며 웃었죠. 저는 어색하게 따라해봤어요. 입안에서 터지는 맛의 조화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직원의 태도였어요. 계속 우리 옆에서 고기를 뒤집어주며 한국 음식 문화를 설명해줬거든요. 여기서는 항상 식사가 이렇게 친절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손님은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놀랐어요. 가족이라는 표현 러시아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손님은 그저 돈을 내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카드를 내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시죠? 10% 할인해 드릴게요. 왜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요. 직원의 대답이 너무 순수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감사하다며 할인을 해주다니요. 거리로 나와 걷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 당황하고 있는데 옆 가게 직원이 달려나와 우산을 건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 가게 우산이에요. 나중에 아무데나 두고 가셔도 돼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은가요? 보증금이라도. 그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산을 받아들고 걸으면서 나탈리아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그러게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경계하게 되네요.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친절에도 항상 대가가 있었으니까요. 걷다가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젊은이들이 즉시 달려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서서 도와드리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저기 봐요, 또 해요. 나탈리아가 가리켰습니다. 러시아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뭔가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작은 배려들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걸까요? 이런 게 바로 진짜 문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한 역에서 임산부가 탔는데 즉시 여러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러시아에선 대부분 모른 척하는데 말이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임산부가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부축까지 해드렸습니다. 이런 배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 정말 놀라웠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 옆 침대에서 나탈리아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인데 벌써 아쉬워요. 또 오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30번 넘게 타봤지만 떠나기 아쉬운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러시아의 지하철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고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죠.
차갑고 무관심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 옆에 한 한국인이 앉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에 뭔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눈물이었어요. 얼음 여왕의 얼굴에 흐르는 따뜻한 눈물. 이건 분명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8년간 어떤 나라도 제 감정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서울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출국일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몸이 무거웠어요. 30개 국가를 다녀봤지만 떠나기 싫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알리사, 일어났어. 아침 먹으러 가자. 나탈리아가 활기차게 불렀어요. 호텔 식당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학생, 노인을 도와주던 젊은이들, 우산을 빌려준 가게 직원. 이 나라는 뭔가 달랐어요. 기술이 발달한 것보다도, 경제가 성장한 것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아침 뷔페는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과감하게 한국 음식을 골랐지만 저는 평소처럼 토스트와 계란을 선택했어요. 알리사, 김치 한번 먹어봐. 매콤하지만 맛있어. 나탈리아가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한 조각을 집어 먹었는데 의외로 상큼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먹어봤죠. 식사 중에 호텔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처음 드시는 거죠? 김치를 가리키며 물어보더군요. 맛있다고 대답하자 그 직원은 정말 기뻐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전통 음식이거든요. 자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외국인이 좋아해 주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이 말했어요. 비행기가 3시간 지연됐대요. 러시아행이요. 순간 당황했지만 직원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심 투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3시간 동안 서울 구경하실래요? 정말인가요? 나탈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손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그냥 미안합니다. 기다리세요라고 했을 텐데 여기선 무료 투어까지 제공한다니 정말 놀라웠죠. 이런 배려는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어요. 30분 후 우리는 작은 미니버스에 타고 서울 도심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러시아어로 설명해 주는데 발음이 완벽했어요. 어떻게 러시아어를 이렇게 잘하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배웠어요. 여러분 나라가 좋거든요. 그 답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필요해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러시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서 배웠다는 느낌이었어요. 가이드는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 이야기하며 러시아 문학의 위대함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투어 중에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가이드가 말했죠. 여기서 떡볶이라는 한국 대표 간식을 맛보세요. 빨간 양념 속에 있는 하얀 떡을 보고 나탈리아가 망설임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워.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먹었는데 입안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러시아 음식은 대부분 담백하거나 느끼한데 이건 너무 매웠죠. 그걸 본 가게 아주머니가 즉시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처음에 많이 매워해요. 이거 드세요.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덜 매운 떡볶이도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게다가 딸기맛 우유까지 서비스로 주셨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맛있게 먹고 가셨으면 해서요. 한국 기억 좋게 가져가세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친절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어요. 남에게 내 음식을 좋아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죠.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한국을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워한다고 미안해하시면서 더 맛있는 것을 드리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버스에 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한 걸까? 가이드가 말했어요. 한국은 예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가난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았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단의 기억이 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고통을 겪었기에 더 따뜻해질 수 있었던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경험이 지금도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된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탈리아가 속삭였습니다. 알리사, 내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곳.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음 여왕의 차가운 심장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지막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공항 근처 거리를 잠깐 걸었는데 길가에서 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수레에 있던 과일들이 길바닥에 흩어졌죠. 러시아였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럴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처에 있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2명과 양복 입은 직장인이 즉시 달려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과일들을 주워 담고 수레를 다시 세우는데 아무도 주저함이 없었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도와준 후에도 할머니가 파는 과일을 하나씩 사주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알리사. 나탈리아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 생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뉴욕, 파리, 모스크바. 어떤 대도시에서도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걸어가 과일을 하나씩 샀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과일을 더 담아주셨습니다. 외국인이세요? 더 드릴게요. 우리나라 과일 맛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베푸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발전이었죠. 인천공항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다시 와야겠다. 이번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면세점에서 작은 기념품을 샀어요. 한국의 전통 열쇠고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변화를 일으킨 나라의 증표였죠. 얼음 여왕의 가슴속에 작지만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물해준 불꽃이었어요. 출국 심사대 앞에 서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겨우 하루 머물렀는데 이렇게 떠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심사대를 지나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출발까지 시간이 있어서 천천히 구경했죠. 한국 화장품, 전통 공예품, 과자.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명동에서 만났던 화장품 가게 직원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어제 가게에 오셨던 러시아 분들.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저희는 오늘 출국해요. 당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언니 유학 보내러 가요. 러시아로요. 그 대답에 저희는 더 놀랐어요. 정말요? 어느 도시로 가시나요? 나탈리아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모스크바요. 언니가 음악 공부하러 가요. 언니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수줍게 웃었죠.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제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분이 오늘은 러시아로 가족을 보내는 사람으로 만난 것이죠. 세상은 정말 작고도 신기했어요. 제가 모스크바에 살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감동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가 러시아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전통 인형이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예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 만났던 낯선 사람이 오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선물까지 주다니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언니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제 가방에서 러시아 초콜릿을 꺼내 건넸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나라 선물을 교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건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이었죠. 공항방송이 울렸습니다. 러시아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모스크바에서 꼭 만나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마지막 한국의 모습을 담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 제 마음의 목적지가 된 곳이었죠. 기내에 앉아 전통 인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더 앞선 것이 있었어. 바로 사람이었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얼음 여왕은 이제 없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이제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가 그 따뜻함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인들의 일상 속 작은 배려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